와, 이 아기 옷 예쁘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아기 옷 예쁘지? 어? 예쁘네. 친구네, 아기야? 내 친구 일찍 결혼해서 애가 둘이거든.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좋겠더라. 아무튼 얘가 둘째 옷을 샀는데 우리가 엄청 작다고 이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크기냐고 물었었거든.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까 옷이 작기는커녕 엄청 커서 남는 거 있지? 이거 봐. 엄청 귀엽지? 오, 뭐 그렇네. 자기는 아기가 그렇게 좋아. 그럼 당연히 좋지.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안 좋을 리가 있어? 자기는 아기 별로 안 좋아해? 글쎄, 별 생각 없어. 어차피 내 아기도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해. 별로 아무 생각도 없어. 이렇게 귀여운데? 당신 강아지나 고양이는 좋아하잖아. 강아지나 고양이는 객관적으로 귀엽잖아. 사람 아기는 딱히 별 생각 안 들던데? 뭐? 하긴 뭐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도 내 아기 낳으면 엄청 귀여울걸? 보통 자기처럼 남의 애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애 태어나고 나면 잘 해준다고 하더라. 그런가? 하긴 당신 닮은 딸이면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들도 낳고 싶은데 나중에 다 키워놓고 나면 아들이 최고 든든하다고 하더라. 물론 애교 많은 딸도 좋지만 나는 애교 많은 타입이 아니라 귀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 닮은 딸이 좋아. 아들은 징그러울 것 같아. 아기 우는 소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 근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자기 딩크는 생각 없다고 했잖아. 딩크는 아니야. 그냥 아기한테 별 감정이 안 들 뿐이지. 몇 달 후. 자기야, 나 오늘 병원 다녀왔다? 뭐 병원? 어디 안 좋은 곳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저번 달부터 생리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 해봤거든. 임신 테스트. 임신 테스트? 설마 당신 임신이래? 이제 8주 정도 됐다고 했어. 어쩐지 몸살도 좀 있고 상태가 안 좋더라니 임신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 그런 거였구나. 축하해 자기야. 아기 빨리 가지고 싶어 했잖아. 내 주변 친구들은 일찍 아이 가지고 둘째까지 가진 친구들도 많아서 나도 일찍 낳고 싶었거든. 성별은 나왔어? 성별은 12주 차에 나오는 거야. 당신은 역시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그런가? 12주 차 검사 때 같이 보러 가자. 나도 아기 성별 궁금해. 혹시 몸살 기운 아직 있어? 내가 약이라도 사올까? 임신했을 때는 약도 함부로 먹기 좀 그렇더라. 그냥 나 따뜻하게 대추차 한 잔 타주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타서 올게. 한 달 후. 아이고 경사다 경사야. 우리 예쁜 며느리가 손주를 가지다니.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좋고 말고. 그래서 성별은 뭐라든? 아들이래요. 세상에 세상에.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이렇게 낳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하더니 딱 첫째가 아들이구나. 더 큰 경사야 경사.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친정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 아니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약간 덤덤한 반응이셨어요. 차분하신 분들이라 어머님처럼 막 좋아해 주진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좋아요. 사돈들도 말은 안 하셔서 그렇지 나만큼 좋아하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남편도 아니다. 아니에요. 뭐 아들놈이 뭐 어쨌다고 설마 또 너 서운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니? 그런 건 아닌데 아기 가졌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아기 성별 나왔을 때도 그렇고 썩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놈이 그래. 하긴 예전부터 동생들이나 아기들 귀여워하는 걸 본 적이 없지. 맨날 강아지나 끌어안고 있고. 그래도 자기 자식 낳는다는데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거야. 너무 괴념치 말아라. 정말 그런 거겠죠? 사실 성별 아들이라고 나오고 나서 더 시큰둥해진 느낌이 들어서요. 자기는 딸을 바랬는데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더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아유, 지 자식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그런 거 가릴 만큼 섬세한 놈 아니야. 그런 생각 하등 안 해도 돼.
그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혼내주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이를 가지게 된 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영 무덤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해도 그가 저를 대하는 상냥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제 몸 상태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그랬겠지만 아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아들이라 그런 걸까? 아직 안 태어나서 그런가? 임신 후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변하지 않는 그의 행동에 복잡한 마음을 느끼다 결국 출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질식분만을 하려고 했지만 출산 도중 문제가 생겨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어요. 출산 당일. 자기야, 괜찮아? 대체 얼마나 오래 진통을 한 거야? 결국 진통만 10시간 넘게 하다가 제왕절개 하게 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고집 부리지 말걸. 많이 아파? 무통 주사 더 넣어달라고 할까? 아니야, 이미 달고 있잖아. 주사도 놓는 타이밍 지켜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마취도 덜 풀려서 버틸만 해. 그래도 나는 자기 아파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을 정도야. 자기 이 작은 몸에 칼 댈 곳이 어디 있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아기부터 보고 와. 신생아실 면회 시간 거의 끝나간다. 아기 태어나고 당신 아직 한 번도 안 봤잖아. 싫어. 당신 옆에 있을래. 아기는 아빠가 보고 싶을걸? 태어났을 때 봤으니까 충분해. 지금은 당신 옆에 있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매점 가서 음료수라도 사올까?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것 같은데 당신 음료수 먹어도 되는지 내가 물어볼게. 당신 지금 밥도 못 먹는데 단 거라도 먹어야지. 나는 괜찮은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지금 기운도 없으면서. 잠시만 기다려봐. 얼른 매점 다녀올게. 다녀와. 한 달 후. 어머님, 집이 왜 이리 깨끗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제가 며칠 청소 못해서 많이 더러웠을 텐데요. 당연히 내가 다 청소했지. 너 출산 직전에는 배불러서 움직이지도 못했지 않니? 내가 그런 거 이해 못해주는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알아서 싹 다 청소해뒀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청소는 제가 해야 하는데 어머나, 아기방 정리도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이래봬도 가구 조립은 기가 막히게 한다. 아기 침대 이것도 내가 비싼 걸로 사서 직접 다 조립 다 한 거야. 어때? 예쁘지 않니? 너무 예쁜데요. 저도 이런 디자인 보고 있었는데 어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주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머님. 무심한 아들놈 대신 내가 알아봐 줘야지. 이놈이 어쨌는 줄 아니? 아니, 아기가 태어나고 네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으면 애 아빠답게 아기방도 예쁘게 꾸미고 할 것이지. 매일 네 옆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늙은 애미가 직접 팔 걷어 붙인 거잖아. 나보다 엄마가 이런 거 잘하니까 상관없잖아. 자기야, 조심히 들어와. 바닥도 매트 깔아놔서 좀 이질적일지도 몰라. 알았어. 엄마, 이것 좀 받아봐. 뭐? 이거? 너 지금 아기를 보고 이거라고 한 거야? 네 아들이야, 이 녀석아. 이거저거 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거 상관없잖아. 지금 내 마누라가 중요하지. 아기가 중요해. 자기야, 조심조심.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아유, 저 팔불출놈.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떡볶이 사올까?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떡볶이 같이 매운 거 아예 못 먹게 해서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자기야, 나 괜찮은데 아직 모유수유 중이고 매운 건 당분간 자제하는 게 아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떡볶이 포장해 올게. 아니, 자기야, 정말 괜찮다니. 이미 나가버렸네. 아니, 저놈은 지 자식을 무슨 짐짝 던지듯 던져놓고 나가버리냐? 뭐 저래. 솔직히 그동안
아가 네가 저놈 무심하다고 말하는 거 그래도 반쯤은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 아무래도 출산 장면을 직접 보고 있었던 게 화근인 것 같아요. 진통하는 동안 옆에 있다가 급하게 제왕절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봐버린 뒤로 아기한테는 최소한의 관심도 안 주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도 내내 제 옆에만 붙어 있었지 아기 볼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저놈 저거 언제쯤 철들려고 저러는지 원. 괜찮을 거다 아가. 아직 지 자식이라는 실감이 안 들어서 그래. 게다가 너도 위험할 뻔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아기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다.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믿어야죠. 3개월 후. 자기야, 자기야!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자기, 나 불렀어. 뭐야, 이어폰 끼고 있었어? 애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내 자식이 왜 이리 울어대는지.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기 목소리 못 들어서 미안해. 그래서 왜 부른 거야? 나 잠깐 나가서 아기 기저귀 급하게 사와야 하는데 그동안 아기 좀 잠시 보고 있어. 금방 다녀올 테니까. 뭐? 싫어. 나도 자기랑 같이 나갈래. 그럼 아기는 누가 봐. 우리 아기 아직 밖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한 기저귀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급하게 사오려는 것뿐이야. 그냥 아기랑 같이 집에 있어. 싫다니까. 난 당신이랑 있고 싶어. 애 혼자 놔두고 나간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기 이제 3개월 됐어. 100일도 안 됐다고. 그런 아기를 혼자 집에 둔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당신이랑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걸. 그리고 아기랑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싫어. 아, 그럼 당신이 심부름이나 제대로 하던가. 몇 달째 쓰는 기저귀 심부름 하나 못하니까 결국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단둘이 나가서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자. 요즘 우리 데이트한 적 없잖아. 나가서 자기 좋아하는 달달한 간식도 사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한다고. 아기 집에 혼자 놔두고 우리끼리만 못 나간다니까? 하물며 데이트? 그 정도로 오래 집을 비우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자기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서. 시끄러워. 나 혼자 나갔다 올 거니까 애나 제대로 봐. 아기가 태어나고 남편은 육아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단순히 애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 아예 애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안아주고 예뻐해주기는커녕 시선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보는 그의 시선은 차갑다 싶을 정도로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저에게는 애정을 한가득 보내더라고요. 미묘한 갭 차이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만 보는 남편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봤지만 여전히 저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소름이 끼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혹은 화를 내며 아기를 보라고 하면 또 말을 듣긴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가 훤히 보였지만 그래도 봐주는 게 어디겠어요. 며칠 후. 자기야, 몸은 괜찮아? 왜 이리 힘이 없어? 자기야, 나 몸살인 것 같아. 뭐? 내가 약국 가서 약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럴 필요 없어. 집에 있는 약 대충 먹으면 돼.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아기만 제대로 봐줘.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울리지 말고 밥 제때 챙겨줘. 유축해 놓은 건 냉장고에 있고 기저귀 제때 안 갈아주면 피부 짓무르니까 보이면 제때 갈아줘야 해. 나는 그냥 아기 보는 거 말고 당신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럼 우리 아기 굶겨 죽일 거야? 내 아기야? 우리 아기야. 당신 자식이기도 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육아 독박시켰어? 오늘 내가 봐주기 힘드니까 오늘만 봐달라는 거잖아. 여보, 화내지 마. 몸살에 화내면 더 힘들어. 아, 말이 안 통한다. 뭐가 됐든 좋으니까 내 옆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아기 보고 있어. 나도 몸 좀 괜찮아지면 따라 나갈 테니까.
밥 먹어야 하지 않아? 내가 나가서 죽이라도 사올까?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애 보라고.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알았어. 혹시 몸 더 안 좋아지면 나 불러야 해?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애 보라고 하긴 했지만 제대로 볼지가 걱정이네.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보고 있긴 하겠지? 머리 아파. 일단 약 먹고 좀 자야겠다. 잠시 후. 이게 무슨 소리지? 아기 우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야,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깼어. 역시 애 우는 소리가 좀 시끄럽지. 좀 더 자도 돼. 내가 조용히 시킬 테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손수건을 아기 입에 쑤셔 넣고 있어? 제갈처럼 물리고 싶었는데 손수건이 짧아서 잘 안 묶이더라고. 그냥 물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입에 물리고 있었지. 덕분에 효과적으로 소리 줄일 수는 있었잖아. 그런데 아예 울음을 막기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왜 그걸 억지로, 그것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기 입을 막는 건데? 자기가 자고 있잖아. 뭐? 당신이 아파서 자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지 엄마 깨우는 줄도 모르고 빽빽 울어대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봐도 울음을 멈추지 않길래 소리라도 죽여보려고 한 거야. 자기는 왜 내 노력은 몰라주고 매번 나한테 화만 내? 진짜 미친놈인가? 너 사이코패스야? 뭐?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둥,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둥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기야, 어디 가는 거야? 몸도 안 좋은데 좀 더 자는 편이 낫지 않아? 약이라도 사오려고 그래. 내가 사러 갈까? 당신 나 따라 나오면 이대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버릴 거야. 쫓아오지 마. 잠시 후. 그게 무슨 소리야? 부서방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왜 잘못 보겠어, 엄마. 진짜 애 입을 틀어 막았다니까? 아기 손수건 옆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서 둘둘 말아서 입에 쑤셔 넣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자식 그것도 갓난쟁이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니? 전부 다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더라. 그놈의 사랑. 이젠 지긋지긋해 죽겠어. 나를 사랑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야? 계속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일단 사부인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사부인께서는 상식적인 분이니 말이 좀 통할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엄마, 나 이제는 무서워. 그 사람 눈을 보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눈빛도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 엄마도 이해하니까 일단 진정해. 너 아직 몸살도 다 안 나았잖아. 애는 엄마가 봐주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 엄마, 고마워. 다음 날. 머리는 좀 식혔어. 아직 장모님 댁이야. 머리 다 식혔으면 그만 집으로 돌아오지. 언제까지 장모님께 민폐를 끼칠 생각이야. 뭐? 머리를 식혀? 우리 엄마한테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고작 말다툼한 정도로 장모님 댁에 간 거잖아. 여자들 화나면 친정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적당히 쉬고 머리 식혔으면 적당히 하고 돌아와. 내가 밥 만들어 놓고 있을게. 그딴 밥 당신이나 처먹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있는 집구석에 들어갈 생각 없어. 뭐? 왜? 왜 안 들어오는 건데?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라는 놈은 상식이 없니? 상식? 그래, 내 자식이지만 사랑 못하겠다는 거 그거 이해할게. 가끔 나도 아기가 밤새 울 때마다 울고 싶어지거든. 당신 성격이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상식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아기한테 해도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다는 거야. 이 무식한 인간아. 하물며 남의 집 애한테도 입 틀어막는 짓은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 그것도 뒤집기 겨우 하는 아기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자고 있어서 그랬다는 건 이미 질리게 들었어. 피차 서로 이해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란 사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키기도 싫어. 더 이야기하기도 싫어. 끊어. 잠시 후. 세아가 너희 싸웠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도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용서해 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그 사람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하신다고 제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대체 그놈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났을까?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사실 엄마가 나중에 연락드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말할게요. 남편이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우는 아기 입에 가제수건을 쑤셔 넣었어요. 애가 거의 숨 넘어갈 쯤에 제가 발견해서 병원 다녀왔고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놈이 뭐가 어째고 어째? 그 인간이 어머님 아들이 애 질식사 시킬 뻔 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저를 위해서 그랬대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사이코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솔직히 믿기지 않는구나. 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야. 다만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니? 아기 입에 뭘 넣어? 병원은 다녀온 거니? 정말로 괜찮아? 다행히 이상은 없어요. 그래도 많이 놀라고 지쳐서 그런지 온종일 잠들어 있다가 조금 전에 일어나서 우유 먹고 놀고 있어요. 이상 없다니 그건 다행이구나. 미안하다. 그놈이 아무 말 없이 네가 집 나갔다고만 말을 해서 내가 오해를 했어. 잡아야 하는 놈은 오히려 그놈이었는데 내가 그놈 반 죽여놓으마. 아니 그냥 죽여버릴게. 그놈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구나. 사부인께도 내가 사과를 드릴게. 네, 어머님. 혹시 또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다. 일단 쉬고 있어라. 이혼 소송.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혼 소송까지 해. 부부끼리 싸운 건 부부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나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해주면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내가 너랑 무슨 대화를 해? 너는 무조건 돌아와라, 사랑한다 이런 소리만 하잖아.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사과가 듣고 싶어서 그래.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용서만 해준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라. 어? 너 지금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 거야? 어? 그거야 당신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몰라? 당신은 계속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과해야 하는 건 우리 아들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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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죽일 뻔했으면서 왜? 진짜 돌았구나. 안 죽었잖아. 애초에 죽일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시끄러웠을 뿐이라니까.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해준 덕에 증거 모을 필요도 없는 건 다행이었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줄줄 불어대는 꼴이라니. 멍청한 건지 아니면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건지 모르겠네. 자기야, 진짜 이대로 헤어질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더 잘할게. 어? 자기야. 소름 끼쳐. 난 절대 당신이랑 재결합할 일 없으니까 꿈깨. 다른 곳 알아봐, 이 미친놈아. 다음 날. 나 지금 장모님 댁 앞이야. 나와서 이야기 좀 해. 뭐?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아니,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건데? 나는 당신 아직 포기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이야기 한 번만 하자. 정말 오래 안 걸려.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주면 돼. 역겹다 진짜. 우리 어제 이혼했거든? 그런데 무슨 이야기야? 나는 당신 보고 싶어. 고작 하루였을 뿐인데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자기야. 답 좀 해줘, 자기야. 다음 날. 너 이게 뭐야? 집 앞에 뭘 두고 간 거야? 그거 자기 좋아하는 대추차 만들어 온 거야. 자기 몸살 걸리면 대추차 따뜻하게 타서 마시잖아.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분명 맛도 있을 거야. 안 먹을 거니까 들고 꺼져. 안 그러면 내다 버릴 거니까.
그러지 말고 좀 먹어봐. 내가 일부러 대추 농사 짓는 곳까지 찾아가서 제일 좋은 대추로 사온 거야. 꿀도 토종 꿀이니까 건강에도 더 좋을 거고. 소름 끼치는 놈. 됐으니까 들고 꺼져. 아니다. 그냥 내가 직접 버릴게. 너 같은 놈이 또 우리 집 앞에 오는 건 내가 바라지 않으니까. 다음 날.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놈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나가버린 듯 하구나. 또 그쪽으로 간 것 같아. 어머님이 24시간 감시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집 밖에 잠시 아기랑 나가 있으면 돼요. 그래, 그 사이에 내가 얼른 가서 그놈 데리고 가도록 하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리 다 끝나면 연락 주세요. 이혼 소송을 끝낸 뒤였지만 이놈은 도저히 들어먹을 생각이 없는 듯 하더군요. 자꾸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재혼이니 재결합이니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이혼당한 건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저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보다 소름 끼쳤어요. 그 와중에 아기 안부는 빈말로라도 한번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 점이 더 상처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던 저는 아기와 살기 좋은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친정에 있으면 남편 놈이 계속 찾아오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행히 집 근처에 아기랑 같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몇 달 후. 세아가 혹시 바쁘니? 잠깐 전화할 시간 있을까? 일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시간은 괜찮아요. 혹시 그 인간이 또 무슨 짓 했나요? 무슨 짓을 한 건 맞는데 혹시 최근에 이놈이 네 집 근처로 간 적 있니?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없는 것 같네요. 연락도 안 왔고요. 제가 번호도 바꾸고 엄마 집에서 나와서 아기랑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 그건 알고 있었다. 사부인이 아들놈 찾아왔을 때 말해줬다더라. 너 이사 나갔다고. 그놈은 인정도 못하고 너 숨기지 말라고 그 앞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지만 세상에 정말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사부인이 경찰 불러서 해결하셨어. 아마 너한테는 걱정할까봐 말 안 하신 것 같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우리 쪽에서 다 해드릴 예정이야. 물론 내가 사과도 드렸고 그놈이 해야 하는 사과인데 정작 사과해야 할 놈은 자기 마누라 내놓으라 장모 앞에서 난동이나 피워대니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 인간이 말한다고 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제 말도 정작 안 들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인걸요. 그거야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놈이 연락하면 절대로 주소나 연락처 알려주지 말아라. 내가 관리하긴 하겠지만 그놈 따라다니기에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벅차서 또 찾아가서 너랑 아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겁난다. 네, 어머님. 명심하고 있을게요. 며칠 후. 자기 어디야? 대체 어느 동네로 간 거야? 말만 해주면 내가 찾으러 갈게. 장모님 댁에도 없고 친구들 집에도 없고 대체 어디로 이사를 나간 거야? 당신이랑 관련 없는 곳으로 왔어. 일부러 친구고 뭐고 하나도 없는 곳으로. 그래야 당신이 날 못 찾을 테니까. 아직도 화가 난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어. 부탁이니까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이유를 아직 이해 못한 거야? 그건 알고 있어. 당신이 화 많이 난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당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아기한테 위험한 짓을 해놓고 자각도 없이 나한테 만나자는 말이나 하다니. 입 좀 막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야? 사라졌어. 죽는 거 아니라고. 진짜 질린다. 지긋지긋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차단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 그러지 마, 자기야. 내가 그쪽으로 찾아갈게. 자기도 나랑 다시 이야기하면 분명 내 사랑을 알아줄 거야. 오기만 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나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마음이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얼마 후.
분명 이 동네가 맞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을 텐데. 에? 저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신경 끄세요. 아, 혹시 이 근처에 아기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지 않나요? 키는 이 정도에 머리는 어깨 위로 오는 단발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랑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최근에 근처에 그런 사람이 이사 온 것 같긴 한데 이놈은 대체 뭐람? 그런 건 왜 물어보남? 내가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려줘?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다 프라이버시야. 남의 집 사정 함부로 말해주고 다니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쪽을 어떻게 믿고 그런 걸 이야기해줘? 뭐요? 웃기고 있네. 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던지 엄청 길게도 말씀하시네. 아,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뭐? 아이고, 참 수상한 사람일세. 애 있는 집은 또 왜 노리는겨? 우리 집도 손주가 있어서 저런 놈이 다니는 게 영 불안한데? 잠시 후. 이 집인 것 같은데? 창문 너머로 보니까 아기 침대도 있고 저건 엄마가 사줬던 유모차잖아. 분명 이 집이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깟 아기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사람들, 여기 도둑놈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놔요.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 집에 사는 사람 남편이라고요. 뭐? 뭔 소리야 이게?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뭐예요? 나랑 우리 아들 부부랑 갓 태어난 손주랑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어쩐지 아까부터 아기 있는 집 찾아다니더만 뭐 없을 짓 하려고 물어본 거구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신네 집안 따위 관심 없다고.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분명 집 안에 있는 아기 침대며 유모차며 전부 다 내 마누라가 샀던 것들인데. 뭐? 아기 침대든 유모차든 유명한 브랜드니까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여럿 있겠지. 이거 안에 물건까지 훔쳐보고 있고 이거 보니 계획범죄였구먼. 이 망할 도둑놈아, 너 잘 걸렸다. 아니, 도둑 아니라고. 나는 그저 내 아내를 찾으러 왔을 뿐이야. 여보, 근처에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찾는 네 마누라 여기 없어? 대신 경찰이 왔네. 경찰 양반, 이놈 좀 잡아가쇼. 이후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놈은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네로 가서는 멋대로 동네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화를 바락바락 내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동네 사람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경찰서와 파출소를 오가길 반복하다가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어느 친척 어른의 농장이라고 하는데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지면 기절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동네는 어린 아이는커녕 그 인간보다 어린 사람도 없다는데 아기를 막 대하는 그 인간에게는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